2026년 2월 28일 중동의 밤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폭격이 무려 37년간 군림해온 이란의 절대 권력을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평화를 약속하던 외교관들의 미소가 가시기도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잔인하고 완벽한 기습을 감행해야만 했을까?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토록 처절하게 대립하게 된 것일까 하고 말이죠. 이 피비린내 나는 선제 공격의 이면에는 단순히 국가 간의 감정 싸움을 넘어선 반세기 가까이 얽히고 설킨 지독한 복수극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뼛속 깊은 공포가 마침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게 만든 것입니다. 과연 이 세 나라는 대체 어떤 끔찍한 악연으로 묶여 길고 긴 그림자 전쟁을 해왔던 것일까? 그리고 이들의 끝없는 증오가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의 통장 잔고를 어떻게 박살내게 될지 지금부터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이해하려면 사건의 뿌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들의 끔찍한 악연은 1979년 테헤란에서 벌어진 이슬람 혁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란 민중은 미국이 뒤를 봐주던 부패한 왕정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반미 신정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시위대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 무려 444일 동안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고 조롱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힌 이 사건은 미국인들의 뇌리의 이란을 절대 악으로 각인시켰죠. 한편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슬람 세계를 더럽히는 암세포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제거해야 할 존재로 규정하며 적대시해왔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무장단체에 막대한 돈과 무기를 대주며 거대한 저항의 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그저 정치적 라이벌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드는 가장 끔찍한 생존의 위협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전면전만 없었을 뿐 이들은 이미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암살과 테러, 사이버 공격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피를 말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으르렁거리던 이들이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이라는 미친 도박을 감행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의 상황판에는 이란의 핵 농축 진행률이라는 시한폭탄이 매일같이 깜박이고 있었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몇 달 안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텔아비브와 테헤란 사이의 거리는 탄도미사일로 10분 안팎이면 닿을 수 있는 아찔한 거리입니다. 만약 이란이 단 한 발의 핵폭탄이라도 손에 쥐게 된다면 영토가 비좁은 이스라엘은 그날로 국가의 멸망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시설은 단순히 부셔야 할 건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을 겨눈 장전된 권총이었죠. 미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동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며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마저 핵무장에 나설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핵을 등에 업은 이란은 세계 경제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전 세계를 향해 깡패짓을 할 힘을 얻게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경제 제재나 외교적 압박으로는 이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정말로 이란이 핵 스위치를 누를지 모른다는 뼛속 깊은 공포가 두 나라의 지도부를 덮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최고 지도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수 작전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노린 것은 단순한 군사시설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란이라는 국가체제 자체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붕괴시키는 것이었죠. 202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적인 핵 협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 테이블에서 타협점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협상을 핑계로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을 완벽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 내부가 심각하게 골마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랜 경제 제재와 살인적인 물가 폭등으로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고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이 이란 수뇌부를 일거에 도려낼 수 있는 역사상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머리를 베어내면 안 그래도 흔들리던 이란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 계산한 것입니다. 결국 협상이라는 기만적인 연막 뒤에서 미국의 정찰 위성과 이스라엘의 정보망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하메네이의 동선을 면밀하게 추적했습니다. 마침내 2월 28일 하메네이가 군 수뇌부를 소집해 회의를 여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늘에서 폭격을 쏟아부었습니다. 적의 심장을 완벽하게 도려낸 이 끔찍한 기습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화로운 대화가 오가던 그 순간에 완성되었죠. 하지만 뱀의 머리를 자르려던 이 선택은 곧바로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피해 보복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군부 수뇌부를 한꺼번에 잃은 이란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국가의 상징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끔찍한 충격 속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건국 이래 유례 없는 최대 규모의 피해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칼끝이 이스라엘 본토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국의 모든 동맹국을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몬 미국에게 가장 뼈아픈 고통을 주겠다는 광기 어린 결단이었습니다. 2월 28일 오후부터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에 위치한 미군 핵심 기지들을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과 자폭 무인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지구와 석유 저장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불타오르며 애꿎은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린 중동의 경제 허브들은 아비규환에 빠졌고 미국을 믿었던 동맹국들은 거대한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였죠. 설상가상으로 이란의 통제를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친 듯이 로켓포를 발사하며 중동 전체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전면전의 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진짜 재앙은 포탄이 떨어지는 사막이 아니라 시커먼 바다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마침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움켜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를 향해 꺼내든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급소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에 불과한 이 비좁은 바닷길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거대한 대동맥입니다. 중동에서 퍼올린 검은 황금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공장들로 향하는 유일한 생명선이죠. 궁지에 몰린 이란 해군은 마침내 이 바닷길의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바다 곳곳에 기뢰를 흩뿌리고 미사일 고속정을 띄워 이곳을 지나는 모든 상선과 유조선을 적으로 간주해 가라앉히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선언은 곧바로 현실이 되어 민간 유조선들이 피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선박들은 황급히 뱃머리를 돌렸고 이곳을 지나는 배들의 해상보험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당장 아시아로 향하던 기름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빙 돌아가는 머나먼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물류비용은 배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혈관이 막혀버리자 국제유가는 즉각적인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유 모두 급등세를 타며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죠. 전문가들은 이 봉쇄가 길어질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치솟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폭탄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전 세계의 목줄을 함께 쥐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이 끔찍한 파멸 속에서 돈 냄새를 맡고 조용히 웃음 짓는 자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전쟁의 참혹한 포성이 울려 퍼지면 주식시장은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로 기습 공습 직후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역시 커다란 충격을 받으며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시장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서 탐욕스럽게 몸집을 불리는 주식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급등세를 보인 곳은 바로 방위산업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무기 제조사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굵직한 방산 기업들마저 연일 역대 최고가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수록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무기를 사들일 것이라는 냉혹한 자본의 계산이 적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에 떠는 진짜 큰 돈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마다 영원한 진리로 통하는 안전자산, 금과 은이었죠. 국제 금 가격은 연일 무서운 속도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폭등했고 국내 귀금속 상점 앞에는 금괴라도 손에 쥐어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덩달아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 역시 맹렬하게 치솟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때 디지털 금이라 불리며 각광받던 암호화폐들이 정작 진짜 위기가 닥치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며 곤두박질 쳤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믿은 것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진짜 금과 미국의 달러뿐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돈은 아주 영리하게 살아남을 곳을 찾아 이동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피를 먹고 자라난 거대한 경제적 충격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를 가장 먼저 찌르게 될까요? 흔히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며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며칠 오르다 말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이미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향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덮쳐오고 있죠. 진짜 끔찍한 재앙은 주유비 몇만 원 더 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쏘아 올린 유가 폭등은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투명한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기업들의 물류비와 생산비가 치솟으면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죠. 대신 아주 교묘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마트 진열대 가격표는 그대로 두고 과자 봉지 속 내용물을 슬그머니 줄여버리거나 식당의 찌개 그릇 크기를 은근슬쩍 작게 만드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배달비는 소리 없이 뛰고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사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비참한 생존 게임에 내몰립니다. 전쟁이라는 바다 건너의 비극이 아주 투명하고 거대한 뱀파이어가 되어 정확히 당신의 통장 잔액과 밥상 위 반찬들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는 것입니다. 윗선들이 벌인 권력과 복수의 체스 게임에서 그 피눈물 나는 비용을 지구 반대편의 평범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치르고 있는 이 잔혹한 현실. 그렇다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이 세계 경제의 붕괴 속에서 우리는 그저 두 손 두 발 다 놓고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거대한 위기는 항상 새로운 부가 재편되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과 비투의 달콤한 환상에서 완벽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의 짙은 안개와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지배하는 현재의 시장에서 최우선 목표는 수익률 대박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죠. 변동금리로 받은 거액의 대출이 있다면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금을 줄여나가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뼛속까지 방어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테마주나 이름 모를 암호화폐를 추격 매수하는 불나방 같은 짓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자살 행위입니다. 대신 돈의 가치가 종이장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줄 실물 자산, 즉 금이나 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안전 방패인 달러로 당신만의 튼튼한 경제적 벙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 장기화 시 구조적으로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방위 산업이나 필수 에너지 관련 상장 지수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여 자산의 방어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눌린 단 한 번의 폭격 스위치는 전 세계의 지갑을 털어가는 잔인한 강도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방어막을 치는 사람만이 잿더미가 된 시장 위에서 결국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지갑과 통장을 지킬 경제적 참호를 깊게 파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